IT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야기하는 본격 토크 라디오 포럼 IT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럼 IT 라디오의 김국현입니다. 컬럼니스트 겸 개발자로서 그간 다양한 매체에서 칼럼을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렸었는데 또 이렇게 목소리로 여러분과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포럼 IT는 IT를 통해 우리 사회를 한번 되돌아보고 되짚어보기 위해서 올해 처음 기획되어서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IT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걸 또 알아보고 또 고민하는 활동을 함께 해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인공지능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현장에서 활약하시는 그야말로 호화 게스트들을 모셔서 매달 토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 라디오에서도 그 실황을 수시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저 역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 보니까 그 점을 살려서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저희 포럼 IT의 단골 개발자 게스트들과 1대1 심야 토크를 가감없이 날 것 그대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단골 게스트들은 물론 이제 엔지니어가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만 90% 이상이 엔지니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에 대한 이야기 산지 직송으로 그야말로 현장 당사자 목소리 그대로 들려드릴 텐데요. 직접 들으면 다소 생소할 수도 또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듣다 보면은 은근히 남는 것이 있답니다. 듣고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언젠가는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마치 숙주나물에 물 주면 다 밑으로 빠져나가도 또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 라디오는 설거지 하시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듣는 라디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굿 인터넷 클럽 흥미진진한 토픽으로 다양한 오피니언 리더들을 모시고 주로 새벽에 진행해 왔었는데요. 제가 늘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 실황도 본 포럼 IT 라디오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포럼 IT 라디오 개국 기념 프롤로그로 마련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동안 베타 테스팅 방송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처럼 포럼 IT는 토크 이벤트 그리고 1대1 심야 토크 또 굿 인터넷 클럽을 주된 축으로 여러분과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주 가끔은 제가 한두 가지 토픽을 여러분께 직접 이렇게 독백으로 그러니까 모놀로그로 말씀드리는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처럼 말이죠. 오늘 드릴 이야기는 바로 테슬라를 둘러싼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쓴 컬럼이 2편, 공교롭게도 모두 테슬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델 3가 바로 공식적으로 이제 런칭을 했기 때문에 시의성 있는 토픽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전에도 테슬라를 다뤘던 적이 있죠. 이전 컬럼 아이폰 쇄국, 테슬라 개국이라는 컬럼이었습니다만 어쨌거나 테슬라는 애플과 비교 되어 왔고 또 사실 이제 실제로 비교될 만한 기업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테슬라도 그랬지만 이제 애플에서 두드러졌죠. 이들이 등장하면서 생태계 일대에 큰 교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혼돈은 좋은 것입니다. 혼돈이 있기에 누군가 교란을 해서 뒤섞어 줄 때 기존 질서에 틈이 생기고 니치가 좀 더 벌어집니다. 새로운 재미난 일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여백이 생기는 사건을 이런 혼돈과 이제 교란이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일종의 그 생태계에 이제 교란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흔히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하면은 베스니, 뉴트리아니, 황소개구리니 이런 것처럼 이렇게 다른 생명체를 막 잡아먹거나 환경을 이제 황폐하게 해서 이게 생태계를 좀 황폐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다른 그동안 있었던 이들이 이제 살지 못하게 하는 악역이 많습니다만 IT에서 말하는 생태계에서는 사실 그 반대입니다. 경제 생태계는 교란이 되면 될수록 그 빈자리에 그동안 저 밑에서 깔려 있었던 가려져 있었던 누군가가 치고 올라올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 그 빈틈이 또 누군가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체와는 달리 이 경제 생태계에서는 새로운 종의 탄생도 그리고 그 진화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제 경제 생태계가 교란이 되면 교란이 될수록 상전벽해의 상쾌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그동안 이제 위탁 생산하던 하청 기업이 역으로 이제 대기업으로 인수하게 된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폭스콘이 샤프를 인수하는 사건이 뭐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죠. 또 뭐 비슷한 예로는 지금 테슬라의 공장이 옛날에는 GM 차를 만들던 자리였죠.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상식으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일들이 갑자기 벌어지게 되는 그야말로 교란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그 생태계에 있어서 교란을 일으키는 생태계 교란종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애플이었었죠. 그리고 테슬라가 아마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의 예측이었습니다. 정말로 테슬라 이후에는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뭐 대표적인 게 전기차의 그 대외적인 이미지가 바뀐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기차가 물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전기차의 이미지는 아무래도 좀 딱 예를 들자면 골프장 카트 뭐 이제 그 정도였었죠. 근데 테슬라 등장 이후로 욕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백 시속 100km를 낼 수 있는 속도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건 뭐 거의 스포츠카급이 돼버린 거죠. 전기차인데 전기차라고 하면은 그냥 골프장 카트였는데 이 골프장 카트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갑자기 쿨한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게 되고 지금까지 당연히 자동차라고 하면은 기름을 부어서 굴러간다고 생각했던 전 세계의 양산차 업계, 물론 이제 명품차도 포함해서 갑자기 전기차를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 덕에 뭐 2040년까지는 반 이상이 이제 전기차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뭐 전망이 돌고 있는데 뭐 또 관련 통계를 보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팔린 차의 한 거의 반 가까이 40% 정도가 전기차였다고 하네요. 참 놀랄 만한 이제 수치죠.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2040년까지 기름으로 굴러가는 차 판매를 이제 금지하겠다고 선언했고 뭐 기타 실질적으로 양산차 업계도 뭐 의지가 상당합니다. 조금 더 성급한 뭐 볼보 같은 경우에는 석유차를 이제 그만 파는 시점을 2020년 그 전에 끝내겠다. 그리고 뭐 전기차든 하여튼 친환경차로 이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옛날 같았으면 생각하기 힘든 그런 어나운스를 하게 됐죠. 그야말로 이 생태계에 이제 교란이 일어났는데요. 그 교란을 일으킨 주범 역시 이제 테슬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테슬라의 역할이 컸어요. 물론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핸들에서 손을 놓고도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사회도 의외로 이에 대해서 열려 있구나라는 것을 테슬라가 먼저 시범을 보여준 거죠. 물론 이제 테슬라의 이제 오토파일럿은 흔히 말하는 그런 자율주행차는 아닙니다. 실제로 뭐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구현이 돼가지고 알아서 가는 건 아니고 그저 이제 길을 따라서 잘 가는 그런 일종의 이제 핸즈프리 순환 기능. 예전에 뭐 과거에 지금까지도 많은 이런 미국 차에 달려있던 그런 크루즈 모드가 약간 똑똑해진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먼저 알려줬다는 그 역할은 상당히 컸죠. 그 덕분에 수많은 IT 기업들이 지금 일단 도로로 몰려나와서 뭔가를 하려고 지금 절치부심 중입니다. 물론 관련된 연구는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심도 깊게 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결과물이든지 그걸 가지고 시장과 부딪혀서 무언가 파란을 일으켰다는 면에서 테슬라의 역할은 적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의미에서 바로 이제 지난주에 썼던 컬럼 경제 생태계 교란종에 필요한 나라
여기서는 또 반가운 또 생태계 교란종, 근래 이제 국내에서 등장했던 그런 명백한 생태계 교란종 하나를 모두에 쓰면서 이야기를 풀었는데요. 바로 카카오뱅크죠. 카카오뱅크 분명히 지금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 깜짝 놀랐다고 하죠. 지금 뭐 행장님들이 노발대발하고 있고 뭐 관련 대책회의 하느라고 지금 뭐 정신없다고 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이렇게도 은행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죠. 분명히 생태계 이제 교란종이 등장한 거는 맞죠. 그런데 이 칼럼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러한 생태계 교란종조차도 사실은 정부가 윤허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은행 허가를 내준 게 지금 한 25년 만이죠. 즉 여전히 생태계 교란은 분명히 긍정적인 교란은 일어났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다른 어떻게 보면은 그 혁신 사회에서 보는 것과는 약간 다른 양상이어서 그 점의 아쉬움을 그런 다뤘던 칼럼이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생태계를 솎아주는 역할을 한 건데 그것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그간 우리 사회의 역사는 많이 목격을 해왔었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런 생태계 교란종은 자생적으로 발생한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기득권과 기득권 사이에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그 용기가 사실 가상한 거죠. 애플도 그런 일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라도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관련된 칼럼을 계속 쓰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칼럼, 이 칼럼은 제목이 이제 테슬라 모델 3 런칭, 10년 전 애플과 닮은 점 3가지라는 제목인데요. 비슷한 점 3가지를 바로 말씀드리면은 우선 첫 번째가 이 두 기업, 애플과 테슬라는 모두 미니멀리즘을 굉장히 숭상하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드웨어 기업입니다만 분명히 하드웨어 기업이죠.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강한 하드웨어 기업이라는 점을 두 번째로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물로 상징되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스티브 잡스가 이게 젠에 심취했다 이런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정말 많이 빼버리죠. 보통 우리가 공학적인 접근은 조금 더 새로운 것, 그동안 세계에 없었던 것을 이제 집어넣는 과정에서 꽃피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이 두 기업은 빼는 역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모델 3에서 그 성격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이번 모델 3 인테리어를 보시면은 정말 휑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게 뭐 염가형 모델이라고 그러더니 정말 이렇게 그냥 썰렁하게 만들어 버렸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만큼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역으로 이제 극단적인 미니멀리즘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두 번째 소프트웨어 강하다. 이거는 뭐 그동안 이제 여러 경로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자동 업데이트를 사실상 폰 이외에 공산품 그것도 자동차에 성공적으로 도입한 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쾌거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테슬라의 공로는 굉장히 큽니다. 이제 OTA라고 하죠. 이제 오버 디 에어로 이제 무선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우리가 예전 처음 샀던 아이폰과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아이폰은 하드웨어는 같아도 몇 번의 업데이트를 거쳐서 사실상 다른 기종이 되어 있죠. 이제 자동차도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동차를 사지만 2년, 3년 뒤에는 전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자동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동안 계속 얘기했고 테슬라는 그것을 이제 실제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모델 3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율주행차를 위한 하드웨어는 일단 전부 다 만들어서 집어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무르익어서 많은 이제 혁신을 거친 뒤에 자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을 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근데 여기서 약간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유료라고 하네요. 이제 싸지는 않아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진정한 자율주행 차량으로 이행할 수 있는, 즉 하드웨어를 만들지만 이 하드웨어에 혼을 불어넣는 것은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기업이 애플과 테슬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인물로 상징되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보통 대기업, 특히 이제 동양에서 시작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낯섭니다. 개인이라는 존재는,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이라는 존재는, 심지어 수장이라고 하더라도 조직 뒤에 숨는 것이 일상이죠. 숨는다기보다도 조직을 우선시하고 개인은 이제 뒤로 약간 물러나는 일이 당연하다고 여겨지게 되죠. 하지만 이들 기업은 약간 이 점에 있어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차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계 기업들은 이제 휴먼 페이스, 즉 인간의 얼굴을 지닌 기업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굉장히 이제 인간적이고 이런 카리스마 있는 경영자가 있다면 행운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죠. 그래서 애플과 테슬라는 행운이라면 행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보다도 이런 휴먼 페이스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과를 굉장히 크게 본 기업 중에 하나죠. 테슬라만 보더라도 굉장히 소통에 있어서 적극적입니다. 트위터도 뭐 직접 하죠. 지금 뭐 벌써 팔로워 한 1100만 명 정도 되는데 뭐라고 한마디 하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1000만 명한테 간다는 거니까 엄청난 미디어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이 트위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화제가 된 것이 있었어요. 어떤 트윗이었냐면 그 테슬라를 주문하신 이제 모든 분들께 이제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생 자동차 회사에 모험을 걸었다는 점 우리에겐 큰 의미가 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트윗을 했는데 뭐 좋아요 몇만 개 달리고 댓글도 한 몇천 개 달리고 해서 난리가 나죠. 그야말로 테슬라에 대한 이제 팬심을 자극한 건데 이거 뭐 줄여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이제 당신은 용감하고 소중한 사람 기억할게요. 이런 메시지를 상당히 이제 기업의 수장이 하기에는 약간 조금 좀 얼굴 빨개질 수 있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지는 거죠. 일론 머스크 상당히 감성 지수가 높아 보이지만 사실 뭐 이 역시 이제 철저히 휴먼 페이스라는 이런 전략을 살리려는 이제 인류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쓰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죠. 저 트윗 하나도 뭐 철저히 이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참모들의 이런 지성의 결정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역할을 스스로 나서서 한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실제로 이제 발표를 보시면은 그렇게 프레젠테이션이 훌륭한 선천적인 이런 프레젠터는 아닙니다. 잡사고 약간 비교를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로 상징되는 기업, 왜냐면은 이 파죽지세의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때로는 이 사회를 설득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이 사회를 당황스럽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업이 휴먼 페이스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이 CEO가 이 파운더가 보고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점에 우리가 특히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잘못했을 때 이제 역으로 그런 휴먼 페이스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와 포텐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또 사회적 기대가 있음에도 이것을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떨 때는 이제 파국으로 치닫을 때도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가 요즘에 이제 우버 같은 경우였죠. 뭐 독단인지 어쨌는지 뭐 그 내막은 알 수 없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자연스러운
휴먼 페이스의 역할이 기능하지 않을 때는 회사로서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우버 같은 케이스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업을 한다는 것,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해서 회사를 키워나가는 일은 기존 질서에 이의가 있습니다라고,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 강한 개성을 지닌 개인이 등장을 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제품을 만들어서 함께 세상을 바꿔나가는 일종의 그 대서사시와 같은 거라는 것이 정서적으로 쫙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주인공을 찾게 되는 거고, 그 주인공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점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타트업 정신에 있어서 우리가 의외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 우리 사회하고 조금 비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공무원 인기만 높아가고 있는 누랑진마 북적북적대고 있는 우리 사회, 좀 쓸쓸하고 좀 씁쓸하죠. 하지만 사실 우리 청춘들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이렇게 강한 개인이 돼서 맨 땅으로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일은 꿈 같은 일이라는 거, 실제로 이렇게 많이 안 일어나고, 또 그렇게 따라할 만한 롤모델이 그동안 이제 별로 없었으니까요. 사실 그 사이에 부자 되신 분들, IT로도 물론입니다. 부자 되신 분들은 많지만 그렇게 오히려 무모한 일 잘 안 하시죠. 부자 된 다음에는 보통 이제 그냥 평안한 한때를 보내시니까요. 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나오는 비디오를 하나 봤는데요. 그러니까 20세기 말의 비디오예요. 아마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처음 부자 된 이후, 그러니까 첫 번째 회사를 매각한 뒤였을 거예요. 그때 어떤 이제 방송 인터뷰, 그러니까 전혀 이제 유명했던 분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젊은 어떤 그 이제 닷컴 밀리어네어를 약간 짧게 취재한 그런 영상이었는데, 엄청난 이제 고급차를 사서 그 어떤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 여자친구하고 이제 껴안고 막 이렇게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제 거기서 얘기가 그치지를 않아요. 그건 그거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요즘 말로 이제 핀테크 회사를 하나 만들죠. 이제 엑스닷컴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가 될게요? 네, 그게 바로 페이팔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공에서 안주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이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나아가는 거죠. 그 인터뷰에서 이제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부자 된 후, 흔히 말하는 엑시트를 한 후에 이루어진 인터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러한 성공으로 인해서 이제 내 가치관은 변했지만,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이제 부자 된 다음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이제 편안해지고, 이제 때로는 이제 거만해지고, 세상 다 한 것 같아지고 이제 그러죠. 이제 그냥 그렇게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여유로운 어른. 물론 이제 본인은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주위에 이제 사람들은 여전히 많으니까 쓸쓸하지도 않아요. 원래 이제 돈이 있으면 이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모이거든요. 하지만 잡스도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오히려 거기에서 이제 전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 그 20세기 말의 영상보다 요즘 오히려 더 젊어 보여요. 그때 이제 헤어라인이 막 이렇게 뒤로 약간 후퇴하고 약간 이제 머리가 벗겨지려는 거였는데, 요즘 보면은 머리도 다시 난 것 같고, 물론 이제 비결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간에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영상이었어요. 찾아서 제가 이제 링크는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미 우리 사회에도 정말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운이 좋으셨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노력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역량을, 그리고 그 여유를, 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데, 즉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의 틈을 벌려서 지금까지 없었던 기회를 만드는데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일론 머스크만 하더라도 뭐 사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안주할 수가 있었어요. 즉 자기 작품을 이해해주는 그런 럭셔리의 세계에서 이제 평온히 안주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화의 길을 걸었죠. 모델 3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건데 세상을 진짜 바꾸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이제 대중을 위한 옛날로 치자면은 포드 모델 T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일종의 그런 사명 같은 것을 느낀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이 세계를 뒤흔드는 혼돈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아마 느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사회에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거는 이 사회가 너무나도 평온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무엇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그런 빈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 틈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벌려주는 이가 있다면 굳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벌리는 거지만 그 틈으로 새로운 공기가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다면은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런 역할을 IT는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지난 칼럼에서는 좀 썼었고요. 어쨌거나 우리 사회에서도 뭐 자이든 타이든 그런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는 것 같아서 요즘 기분은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포로마이티 라디오 첫 번째 프롤로그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좀 쓸쓸함을 느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1대1 토크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을 모시고 그리고 포로마이티 토크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을 모시고 그리고 굿 인터넷 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분을 모시고 그러니까 1, 2, 4로 이렇게 2의 배수로 늘어나죠. 그래서 조촐한 토크일 때도 있고 약간 왁작질거란 토크일 때도 있고 조금 더 다양한 목소리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포로마이티 라디오는 매주 갱신될 예정이고요. 아마도 아직 뭐 프롤로그라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월요일 즈음에 새롭게 에피소드가 갱신될 예정입니다. 프로마이티 라디오 여러분들 많은 사랑 그리고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피드백, 댓글 주시면은 하나하나 꼼꼼히 듣고 감사의 마음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반가웠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